기타 소득 앞부분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 한번 했었던 거죠. 근로소득자의 연말행사할 때 우리 배웠던 건데,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위교기 이렇게 막 되는데,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할 때 내는 정답은 3번. 공제의료비 대상에 속하지 않는 거. 보청기 되죠? 안경은 얼마까지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여기 나오지? 기타 소득에? 뭐 하지 뭐. 장애인 어머니 수술비 될 것 같고 성형외과는 안 되죠. 소득공제 종합한도액은 얼마죠? 2,500만 원. 기타 소득이 왜 이런 문제가? 아마 연말정산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문제를 넣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책은 260페이지입니다. 자,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게 필요경비를 갖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2, 배, 사, 근, 연, 이까지 공부를 했어요. 2, 배, 사, 근. 근이 시험에 좀 나오고, 2, 배, 사, 근, 연, 기. 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한 총론을 이야기한 거고, 소득세 총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했고, 그 다음부터 수업은 하나씩 쪼개먹는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시험에 가장 잘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타 소득이에요. 소득 중에서 예외인 경우죠. 일단 1차적으로 잘 나오는 것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원칙은 증명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필요경비가 증명 서류에 의해서, 즉 증명 서류라는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짜로 주는 경우, 즉 총수익 금액의 몇 %를 공짜로 경비를 줘요. 공짜로 경비를 주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60%를 공짜로 줄 수가 있고, 하나는 80%를 공짜로 줄 수가 있어요. 60%와 80%를 공짜로 줄 수가 있는데 80%는 공주입니다. 80%는 공주. 60%는 원인지산이에요. 원인지산. 외울 때는 공원의 주인은 지상렬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아요. 공원, 주인, 지산.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습니다. 공원, 주인, 지산. 즉 공주는 80%고 원인지산은 60%고. 실제적으로 시험은 60%짜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80%짜리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암기해야 되는 것은 얘입니다. 공원의 주인은 지상, 이렇게. 공원의 주인은 지산. 네. 이 내용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원, 주인, 지산이라고, 글자 하나씩 제가 암기시킨 거예요. 요런 소득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총수익 금액, 즉 돈을 얼마라고 벌었다는 거죠. 돈이 얼마라고 벌었다면 필요 경비를 원래는 증명 서류에 의해서 경비 처리하는 게 맞지만 공원 주인 지사는 일괄적으로 80% 또는 60%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시험에 나오는 유형. 첫 번째, 기타 소득인 것은 아닌 것은. 다음 중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찾는 거. 두 번째 문제, 과세 최저한은 얼마인가? 정답은 5만 원입니다. 자, 과세 최저한의 뜻이 뭘까요? 과세 최저한. 세금을 이 이하가 되면 때리지 않겠다라는 게 과세 최저한입니다. 이걸 5만 원이라고. 5만 원 이하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5만 원. 복권은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복권은 세금을 때리고, 이제 복권 당첨됐는데 그게 5만 원 이하가 되면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근데 5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복권에 6만 원이 당첨됐다라고 가정할게요. 6만 원 당첨되면 20%를 과세를 해요. 6만 원에 20%를 과세하면 12,000원 떼이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200원 또 떼어요. 10%가. 실질적인 수령 금액은 5만 원이 안 되죠. 4만 얼마가 수령이 되죠. 그러니까 복권 당첨 금액이 6만 원이 되면 진짜 억울한 경우예요. 맞죠? 5만 원 당첨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권은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는 우리가 1원 근로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였죠. 1원 근로소득하고 복권하고 무조건 분리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 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답은 공원주인 지산. 이것이 정답이 되죠. 나머지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위에 것만 봐도 복권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죠. 복권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죠. 자, 5번. 원천징수 세율. 자,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은 20%입니다. 원칙은 20%. 금방 아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6만 원 당첨이 되면 20%를 과세합니다. 12,000원 과세한다. 이런 거죠. 요거를 20%를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하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20%가 원칙이에요. 20%가 원칙인데 이 20% 원천징수가 필요경비를 인정한 후 과세를 해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나왔어요.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 문제에 사업소득을 만약에 100만 원 수령한다라고 할게요. 사업소득을 100만 원 수령하면 사업소득은 3% 떼죠. 그래서 3%를 떼고 지방소득세는 몇 퍼센트 떼냐면 요거의 10%니까 0.3을 떼겠죠. 그래서 3.3%를 떼는데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3,000원이 되죠. 맞죠? 그러면 수령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96만 7,000원을 수령하게 되겠죠. 이 금액이 뭐가 되냐면 수령 금액이 됩니다. 자, 이게 사업소득이고 그 일반전표에 나와 있는 기타소득은요. 100만 원을 수령하면 100만 원의 20%를 떼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를 빼고 해줘요. 그래서 그 문제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이 60%로 바뀌었어요. 공주만 80%로 남고 원래는 공원주인 지산이 전부 다 80%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공원주인 인적 용역 사항이거든요. 인적 용역은 60%로 바뀌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80%로 되어 있어요. 그럼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라는 말은 필요경비가 얼마라는 거죠? 80만 원이라는 거죠. 필요경비가 8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20만 원입니다. 자, 2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뺀다고요?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사업소득은 100만 원에서 바로 떼버리는 거고 기타소득은 100만 원에서 떼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준 나머지에서 20%를 원천징수를 해요. 그럼 세금이 얼마 떼이죠? 4만 원이 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얼마까지 떼이죠? 4,000원 떼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44,000원이 원천징수 되겠죠. 얘가 뭐냐면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개정 과목은 뭐죠? 예수금이죠. 예수금이 44,000원. 수령 금액은 95만 6천원을 수령하겠죠. 자, 95만 수령을 하나, 96만 7천원 수령 하나 똑같아요. 왜 똑같냐? 얘는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선택해버리면 33,000원이 뭐가 되냐면 기납부세액이 되고 얘도 종합과세 선택해버리면 44,000원이 기납부세액이 되어서 어차피 희석이 돼버려요. 그런데 얘는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분리과세 선택한다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33,000원 떼이고 96만 7천원을 받았고, 자, 요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얘는 지금 수령을 얼마 수령했냐면 95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묻는 거죠. 자, 진현씨, 사업소득으로 제가 과세를 하면 96만 7천원을 수령할 수가 있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95만 6천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면 대다수 위를 선택하겠지. 이해가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전제를 했냐면 둘 다 똑같다 이야기예요. 똑같다. 똑같은데 저라면 밑에 거 선택해요. 왜 밑에 거 선택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선택해가지고 얘를 종합과세를 했어요.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만약에 내 세율 구간이 0% 구간이 나온다든지 6% 구간이 나온다든지 두 가지는 아니겠네요. 15% 구간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구간이 나올 수가 있죠. 종합소득을 했으니까 7단계니까 0%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이 빵원이 되겠죠. 그러면 33,000원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로 그냥 0%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6% 구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6만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33,000원밖에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이 6만원에서 마이너스 33,000원 한 만큼 뭐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15% 걸리면 15만원에서 미리 낸 33,000원을 뺀 나머지를 뭐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사업소득자예요.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사업소득자는 대략 한 3만원이나 또는 한 7만원 정도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12만원 정도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33,000원 떼었기 때문에. 근데 기타 소득자는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라고 치자고요. 선택적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선택해도 되고 종합과세 선택해도 되죠. 종합과세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0%면 어떻게 되냐고요? 미리 낸 44,000원 돌려받죠. 이해가시죠? 6%면 어떻게 한다고요? 6만원에서 44,000원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면 돼요. 15% 구간에 들어가면요. 15만원에서 44,000원 뺀 나머지를 납부하면 돼요. 자, 요런 경우가 만약에 둘 다 종합과세라면 44,000원이 떼이든 33,000원이 떼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15% 구간 말고 24% 구간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아니 15%도 마찬가지네. 15%도 마찬가지네요. 6%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 구간에 내가 들어갔으면 내가 지금 납부를 해야 할 상황이잖아. 이해가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뭘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분리과세로 선택 딱 해버리면 분리과세의 뜻이 뭐예요?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과세 종결이잖아요. 그럼 요건 그냥 납부 안 해도 되지. 분리과세 선택해버리면 요걸로 종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기타 소득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원천징수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연말영상 들어갈게요. 어제 이어서 하면 기타 소득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예요. 기타 소득이 외워야 하는 파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 빨간색이 시험에 나요. 5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6만원 걸리면 더 재수 없다 이랬죠. 더 적게 받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 했고,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복권을 긁었는데 당첨이 되었다. 나는 복권을 크게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다. 100만원 넣어본 적이 있다. 없어요? 저번 반인가? 500만원인가 받아본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500만원인가. 그리고 내 아는 지인은 그 복권이 아니라 이게 경품 당첨돼가지고 차 한 대 뽑은 적이 있다더라고요. 난 그게 다 가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득과 합해서 이렇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즉시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 떼이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 다니다가 이제
복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당첨됐다. 더 이상 회사 다닐 이유가 없어지죠. 맞죠? 회사 다닐 이유가 없어지겠습니까? 맞죠? 집에도 들어갈 이유가 사라지죠. 집에도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복권 당첨되면 이러면서 뭐 대부분 안 좋은 인생으로 끝이 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맞죠? 그 다음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은 이제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공원주인 지산. 공원주인 지산. 자, 외울 때는 공원주인은 지상렬이다 하면서 지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세스 공주는 8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원인지산 얘는 60%인데 일단은 골고루 나와요. 80%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세무회계 1급 문제 이번에 한번 좀 봤는데 저거 주관식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을 나열하시오.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나와요. 이 문제는 과거에서는 되게 잘 나왔던 문제예요. 4번은. 그런데 과거에는 전부 다 올 80%였는데 지금은 80%하고 60%하고 나눠지면서 잘 나올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원천 징수 세율은 20%고 복권은 3땡이. 3땡이가 뭐였냐면 3이 두 개인 거를 3땡이. 3억 초과분은 30%다. 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3억 초과분은 30%이다. 우리 앞서서 5땡이 한번 배운 적 기억나요? 55%. 일용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출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5%이고 한도가 없다. 이렇게 배우셨죠. 6번 원천 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 이것도 잘 나요. 뇌물하고 위약금. 뇌물하고 위약금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잘 나오는 종류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의 자체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1, 2, 3, 4, 5, 6, 7, 8, 9 나머지는 아마 기타 이렇게 처리하듯이 소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기타 소득은 그 열거된 것들 중에서 예외인 것들이죠. 예외인 것들의 의미는 가끔씩 빅스비가 이렇게 반응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즉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라 얘만 일시적 우발적 원칙상 소득세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래는 일시적 우발적 갑자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열거된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거죠. 내용은 입에 삭은 연태 양에 해당하지 않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의 의미랑 똑같아요. 해당하지 않는 다음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일단 키워드는 일시적, 우발적. 근데 기타 소득의 그 모양이 사업소득하고 거의 유사해요. 모양이 사업소득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러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과의 차이는 요겁니다. 제가 계속 뭐 하고 있냐면 강의를 하고 있죠. 저는 강의를 계속 반복적 강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상황이 생겨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일시 우발적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 기타 소득, 제가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어서 애매한 시점이 걸려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강의는 일시 우발적 소득인가, 계속 반복적 소득인가.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돈을 지급할 때 기타 소득으로 지급할까, 사업 소득으로 지급할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어볼 때 이야기예요. 어느 게 더 유리하다 그랬어요, 제가? 기타 소득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떼이는 거는 기타 소득이 좀 더 많이 떼인다 하더라도 그 돈은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종합소득을 선택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을 선택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업소득으로 명했든 기타 소득으로 명했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저는 이제 계속 반복적 소득이니까 저는 사업소득으로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의 차이는 근로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두 번째는 계속 반복적인가 일시우발적 소득인가를 따지는 거죠. 기타 소득의 범위, 일단은 일시적이란 용어는 이제 기타 소득의 키워드고요. 인적 용역.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인적 용역. 내가 어디 알바를 뛰는 것도 인적 용역. 그래서 일단은 고용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에요. 고용관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발음이 안 좋나? 강연료. 뭐라고 읽어야 돼요? 강연료, 맞아요? 강연료. 희한하네. 강연료와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개봉 또는 연기의 심사. 해설 같은 거는 뭐 노래 같은 거 해설해주고 뭐 그런 경우 있고, 개몽,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연기의 심사는 지금은 못 보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미스 코리아가 되게 인기 있는 방송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심사하잖아요, 심사. 이렇게 1등 고르죠. 그래서 1등을 뭐라고 하죠? 진. 그 다음에 2등이 선. 3등이 이게 어느 순간 사라졌죠. 이제 여성을 상품화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그 꿈 중에 하나가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이런 꿈 가진 친구들도 되게 많았는데 모든 꿈이 사라져. 그렇죠. 요즘엔 진선미 뽑긴 뽑죠. 뽑긴 뽑는데 이제 크게 이슈가 안 될 뿐이죠. 그런 걸 하고 받는 보수.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 되는 거죠. 맞죠?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용역을 제공하는데 이 용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사업소득이고요.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일어나야 기타 소득으로 범위가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수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이 프리랜서들이 사업소득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는 기타 소득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이 뭐냐면 여기 인입니다. 여기 인 보이시죠? 요 인입니다. 요 인. 그래서 동그라미를 한 겁니다. 여기 인. 문의 창작소득. 여기 보면 원의 동그라미 있죠? 여기에 원입니다. 원고료. 인적 용역. 원고료. 얘는 60%를 경비를 공짜로 줘요. 경비를 공짜로 준다. 문의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림을 만든 사람이 받는 소득으로서 여기까지. 지금 내용상 문해, 학술, 미술 이런 것들은 음악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보다는 언제 나올지 모르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이제 묵향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묵향이라는 이제 못 알아듣겠죠. 예, 전동조. 그거 언제 끝나요,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제가 그 군대 갈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고무 하는 만화 있었잖아요. 끝났어요, 그거? 와, 진짜 깁니다. 진짜 길어. 너무너무 길어. 나는 가끔씩 생각해. 만약에 이러다가 작가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 그런 것처럼. 언제 끝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비반복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요. 저작권 사용료인 인쇄, 미술, 음악,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창작에 관련된 거, 대가로 받는 거, 문해 창작 소득, 이런 것도 기타 소득. 근데 얘는 본인이 받는 거죠. 본인이 받는 건데, 얘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뭐냐면 외의자죠.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저작자는 이제
뭘 만드는 사람이고, 실현자는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고,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고, 방송 사업자는 PD,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음반 제작자, 아니, 실현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는데, 그렇하더라 통신이에요. 가수들이 노래를,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에게 돈이 들어간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도 노래 틀면 그 노래에 대해서 일부를 가수에게 돈을 준대요.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도끼 아시죠? 모자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아무리 들어도 난 적응이 안 되던데, 우리 딸들은 되게 듣는 거 좋아해요. 못 알아듣겠던데, 나는. 어쨌든 도끼. 그런 친구들이 보면 돈 부자죠, 맞죠? 그게 노래를 많이 불러서가 아니라 그런 형식으로 돈을 받는데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혹시나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 누가 받죠, 이제? 보통 가족이 받겠죠. 보통 가족이 이제 그런 걸 무슨 권이라는 건 잘 모르겠다면 느낌상 어떤 권리를 가족이 가져가겠죠. 본인이 받으면 그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본인 외의자, 여기 외의자라고 되어 있죠. 외의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권료를 저작자 본인이 직접 받으면 사업소득, 외의자가 받으면 기타소득.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되죠. 문의 창작소득은 본인이 받는 거고요. 저작권이나 음반 제작자나 방송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권리 및 자산 등의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받는 것은 외의자가 받아야 기타소득이에요. 시험은 요거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얘가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받으면 사업소득,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외의자가 받아야 기타소득.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얘를 가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리고 나오면 얘는 사업소득입니다. 안 가리면 기타소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요거 하나 좀 하고 갈게요. 지금 권리라는 단어가 났고, 대여와 양도. 대여라는 말이 나왔고, 양도라는 말이 나왔죠. 국어사전 순서로 대여는 먼저 나오죠. 양도보다. 제가 1이라고 하고, 양도를 제가 2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여는 빌려주는 개념이고 양도는 팔아버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여나 양도 둘 다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둘 다. 팔아버리는 행위도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1번, 2번 둘 다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자, 여기는 고용관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이. 방송사업자, 외의자. 여기서는 그냥 원만 하나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요거는 본인이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시험에 잘 나오지 않더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외의자. 이 부분을 키워드로 잡아라. 자, 여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 자, 여기는 지금 양도라는 말이 빠졌죠. 양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역권과 지상권에 대한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양도를 한다면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입니다.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지역권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내용은 좀 이런 겁니다. 제가 이 PPT 이거를 뒤에 나와버려가지고 설명이 뒤에 있어요. 이게 A 땅이고 얘가 B 땅이면 A가 자기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B 땅을 지나가야 되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러면 B 땅 이 부분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구를 하게 되면 B가 안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한대요. 무조건 빌려줘야 된대요. 빌려줘야 되는데 단 A는 B에게 이 지나가는 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야 된대요. 지불을 할 때 A가
나는 이번 달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이번 달은 계약하지 말고 내년에 들어갈 거니까 내년에 계약하자. 그 다음에는 또 안 들어가니까 계약하지 말고.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B는 지속적으로 이 땅을 딴 데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20년이나 30년으로 계약을 하고 한 방에 결제를 딱 한대요. 이게 비반복적 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대여, 설정 이 부분 1번입니다. 1번에 관련된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지상권은 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인데 도로가 여기가 땅이에요.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는 도로 있죠. 고가도로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고가도로로 가면 도로 밑에 있는 요 땅들은 못 쓴대요. 그냥 벨인 거죠. 건물을 지어 올릴 수도 없고 이 땅 주인들은 말 그대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팔던지 아니면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상권이라고. 또는 여기에 철탑 같은 거 있죠. 철탑 맞죠? 철탑 있고 이렇게 하면 철탑과 철탑 사이에 뭐가 지나가냐면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이 전선 밑에 있는 땅들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에 대한 개념이 지상권. 울산에 없는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지하철이죠. 지하철. 지하철도 지하철 위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하철이 지나가 버리면 그 땅에는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래서 그 개념은 지하권이잖아요. 그것도 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하는 금액도 지역권 지상권입니다. 그에 대한 대여, 양도는 양도소득이에요.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대여까지만 기타소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과거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지역권, 지상권은 기타소득이었어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2019년도부로 이 책이 바뀌어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결론은 뭐냐? 공익사업과 관련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그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나야만 기타소득으로 바뀌었는데 책에는 그것을 뺐을 때 사업소득이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말한 거는 요번에 세무회계 1급 문제 떠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공익사업과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던데 정확하게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원주인 지가 요겁니다. 공원주인 지. 지금까지 여기 지 나왔죠? 여기 원 나왔고 그 다음 산 밑에 나오죠? 산업재산권, 광어권, 어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이 다 뭐냐면 무형자산이죠. 자, 무형자산은 양도도 대여도 전부 다 기타소득입니다. 자, 지역권과 지상권은 1번만 해당되는 거고 1번이 뭐냐고 하면 대여.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무형자산은 1번과 2번 둘 다 기타소득입니다. 어떻게 외우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에요. 나머지는 기타소득이다. 사실은 양도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양도소득으로 답을 쓸 경우가 많아요. 맞죠? 외울 때는 사실은 요걸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데 시험은 오히려 얘가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 밖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 자, 1번과 2번 둘 다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이 문구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문구를 외우기 전에 이 문구는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조금 더 쉬워요. 지금 위에서 영어권의 양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기타라고 칠게요. 그러면 기타를 사면, 자, 기타는 부가세로 안 가볼게요. 우리 예전에 부가세 할 때
기타를 사면 악보를 공짜로 준대요. 자, 기타는 과세고 악보는 면세예요. 기타를 사면 악보를 무료로 준대요. 그러면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왜 그러냐면 끼워주는 거는 생각하지 말랬잖아요. 두 번째, 악보를 사면 기타를 공짜로 준대요. 그럼 얘는 면세죠. 악보가 되게 비싼 거라 가정하고. 그러면 그 내용은 악보가 메인이고 기타가 끼워주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건물이나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얘는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라고 치면 당연히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법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차량 운반구나 비품 등에 대한 양도는 사업소득이죠. 그렇죠? 근데 차량 운반구나 비품에는 영업권이 끼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물에는 영업권이 끼어 있을 수가 있죠. 건물이 대빵 허름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적 위치에 유리한 환경에 의해서 이 건물의 가액이 높아지는 경우는 그 건물에는 영업권이 머무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이 올라가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메인이 되어서 양도소득에 들어간다. 알겠죠? 요거는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끼어진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칸 채워보겠습니다.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금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학원에 강의실 수가 많다면 분명히 이걸 했었을 거예요. 뭐라 그러지? 강의실 대여. 그런 거 있죠. 보통 학원에 빔 갖춰져 있고,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으면, 주말에 녹화 놓지 않고, 강의실 대여,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강의실에 한번 해봤는데, 월요일날 너무 지저분한 거야. 저기 휴게실이 난장판. 물론 먹거리는 가져오겠지, 그분들이. 여기 다 난장판이 되는 거야. 이래서 하지 말자. 이래서 안 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데 많죠. 두 번째는 1박 2일 같은 것들이나 런닝맨 같은 거 보면, 런닝맨 전에 보니까 백화점 밤에 문 닫았을 때, 백화점 안에 막 뛰어다니면서 뒤에 등딱지 막 떼고 그러잖아요. 일시적 대여죠, 맞죠?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승마,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건 복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용상 또 상금, 현상금, 요거는 괜히 탔다가 다음에 출소한다 그러면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맞죠? 출소하고 따라오면 어떡해.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이런 것들 약간 일시적 우발적인 거 맞죠? 이런 것들은 그렇다 해보시면 돼요. 슬롯머신 아시죠? 빠찡꼬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유실물 습득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남이 잃어버렸던 거를 주워줬을 경우, 남이 잃어버린 걸 주워주면 몇 %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법으로. 5%인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잃어버렸던 돈이 10만 원이면 이렇게 5천 원이나 10,000원을 줘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안 줬다고 누가 신고하고 그러진 않죠. 맞죠? 저번에 한번 제가 택시에 지갑을 내리고 한 적이 있어. 택시 아저씨가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서 자기의 위치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갑을 갖다 주겠으니 택시비를 내라 하더라고요. 내가 오시면 제가 택시비 드려야 되냐 하니까 택시비 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지세요 라고 했어요. 지갑 돈도 없었고 신분증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갑도 싸구려 2만 원의 가치가 안 되는 2, 3만 원의 가치가 안 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또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택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아. 택시에 타서 뭘 잃어버리면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 딱 탔는데, 핸드폰이 있는 거야, 핸드폰이. 택시 안에서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로 살 머금어서 딱 넣고 내렸어. 딱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밤이라서, 그렇게 해서 학원에 갖고 와가지고, 켜가지고, 다른 시한테 주라고, 찾아주라고 딱 켜는 순간, 주인이 바로 전화 오더라니까. 거기 위치, 거기죠, 딱. 위치 추적이 바로 되나봐요. 지금 보니까 전화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 위치, 거기죠. 예. 내가 나쁜 놈 내가 찾아. 그래서 찾아갔어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계약 또는 위약으로 아까 전에 원천 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 그러니까 20%를 떼지 않는 기타 소득이 두 가지였죠. 뇌물하고 위약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익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약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죠? 핸드폰이 가장 많이 경험해보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을 내가 어떻게 위약을 하게 되면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떼가죠. 그때는 그 부분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리고 또 여행 갈 거라고 어디 예약을 했다든지 비행기 예약을 해가지고 취소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띄죠, 맞죠? 그런 것도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원천 징수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그 예를 들어 여행사에 내가 30만 원 묻어놨고 내가 못 가게 되었는데 해약하려고 하는데 하면 15만 원만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때 원천 징수까지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원천 징수하고 주면 원천 징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떼인 사람이 원천 징수하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고객이 원천 징수를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 징수하는 거라서 고객이 원천 징수를 하고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게 이제 맞는 행위인데 그럴 리가 없죠. 고객한테 당신의 위약금은 20만 원인데요. 그 중에 5만 원은 원천 징수해서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이 그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절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죠. 그래서 국세청은 그 돈이 회수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뇌물. 뇌물도 사과박스라고 하죠. 사과박스를 주죠.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합니다. 사과박스를 딱 주면서 최순실한테 요건 뇌물이니까 요거 20% 제가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약금과 배상금 또는 뇌물에 관련되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알선 및 배임수재. 뇌물이나 알선이나 배임수재 전부 다 나쁜 행위입니다. 그냥 알선이 아니고 나쁜 알선. 그냥 배임수재. 이 배임수재는 이제 나쁜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권력을 이용해 이미 나오죠.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나쁜 정보를 흘려준다든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경찰인데 이제 그 딱지 닦인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죠? 돈하고 뭐 같이 이렇게 받는 이런 것이 배임수재죠. 또는 내가 뭐 국회의원인데 저 땅이 되게 핫한 땅이야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 또는 저 땅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배임수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이거는 이제 착한 알선. 내가 이제 저런 정보를 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이익을 받아서 나에게 고맙다고 살해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도 기타 소득. 사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해서 사례금. 진현 씨가 시험 치러 가는데 내가 이랬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3번 찍으세요. 모르는 거 나와서 3번 찍었는데 맞췄어. 나한테 사례를 해준 거야. 그러면서 진현 씨가 그런 거죠. 쌤이 받는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서 제가 20%를 제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이 뭐냐면 인정이죠. 법인세법 어쩌고 하면 우리 인정 시리즈 기억나죠?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요거는 인정 기타 소득. 근데 인정 기타 소득은 시험에 잘 안 나요.
인정 기타 소득은 시험에 잘 안 나요. 자, 다음.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의 서화 골동품, 골동품. 이런 것들에 대한 양도도 기타 소득에 가해한다. 요것도 좀 새로 나온 거고, 요거는 더 핫한 새로 나온 거. 종교인의 소득. 과세를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염원이었죠.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자라는 게 염원이었는데, 드디어 이번 정부 때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 때 시행이 되었는데, 근로소득도 아닌 어떤 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됐다. 사업소득도 아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됐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타 소득이 가장 유리한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 필요경비도 공짜로 주죠. 맞죠? 그리고 분리과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 과세 최저한 이거 얼마였죠? 5만 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되게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뭐 10만 원 이하, 100배 이하,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입니다. 근데 위에 거는 사행성인 도박 쪽에 대한 이야기라서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밑에 게 시험에 나와요. 요거. 그 밖의 기타 소득은 얼마?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이 연금 외수령이었죠. 그때도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왜 쾌적하고 오늘은 왜 텁텁한지를 이제 알았다. 어제는 공기청청을 눌렀거든. 약간 좀 너무 텁텁해서 껐는데 다시 조금만 켜놓을게요. 얼마 이야? 자체 블라인드인데 안 보인다 하죠? 여기 파워포인트 빔 프로젝터랑 저기 빔 프로젝터랑 다르거든요. 얘는 LCD인가 뭐 그거는 이제 맞은 두 개 좀 기능이 다른 건데 여기가 조금 화질이 좋아요. 화질? 영화는 또 저쪽이 보기에 좋고 PPT는 이쪽이 좀 좋더라고요.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당연히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복권은 몇 땡이? 3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책에는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복권 당첨 소득과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소한 경기 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이 이게 아마 토로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에 관련된 거는 3땡이다. 3억 넘어가면 얼마다? 30%이다.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장님 동영상 보셨어요? 계산까지 세팅 다 했단다. 대박. 내가 반장님에게 무슨 뭐 안 남겼어요 제가? 한 개만 봤어요. 그래요? 내가 뭐 남긴 것 같았는데. 남기고 인적시간. 그래요? 아무도 남긴 거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이제 10억이 당첨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실제 세금이 얼마 떼이는가? 그러면 10억을 쪼갭니다. 3억까지와, 그 다음 몇 억으로 쪼갠다? 7억으로 쪼갭니다. 3억까지는 몇 퍼센트라고요? 20%. 7억은 3억 초과분은 30%잖아요. 그럼 얘 떼이는 돈은 3이 6천만 원 떼이고, 얘는 73, 2억 1천만 원 떼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합하면 얼마 되죠? 2억 7천만 원이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예거의 10%죠? 그럼 2,700만 원이 지방소득세겠죠? 그럼 이제 합하면 결론적으로 떼이는 돈은 2억 9,700, 약 3억 정도가 떼입니다. 그래서 10억 당첨되면 3억 정도는 떼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10억에 당첨되었다. 자, 당첨되었어요. 이제 오늘 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3억 이상은 30%. 3억 이상. 그러니까
3억 이상이 예잖아요. 3억 이상. 3억 이하는 20%. 3억 이상은 70%. 그래서 오늘 로또에 걸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돈으로 바꾸러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그냥 농협 가면 돼요? 서울 가야 돼요? 왜 서울 가야 돼, 근데? 그럼 서울 가야 돼. 좋았어. 로또를 들고 서울까지 어떻게 가요? 1번, 차를 타고 간다. 응? 후기 봤는데요. 당첨 그거를 들고 어떻게 가노? 후기 봤는데 손이 떨려서 운전 못. 운전은 절대 못 할 것 같고. 버스 타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통장으로 다 넣어줘요. 아니, 로또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그걸 들고 어떻게 서울까지 어떻게 가요? 마음 떨려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팬티에 오바로크를 붙여. 절대 훔쳐갈 수 없게. 팬티에 딱 붙여. 테이프로 다 붙여. 그래서 팬티에 딱 입으면 절대 훔쳐갈 수 없잖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올라가서 꺼낼 때 되게 웃기겠다 했죠. 팬티를 들어야 되잖아. 찢으면 안 되잖아.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좀 더 맞죠? 목표를 향하여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의 수령, 우리 연금의 수령이라는 게 이제 일시불 그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소득 이런 거는 15%만 과세를 합니다. 20%가 아니라 15%만 과세를 한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세액공제를 15%를 받았기 때문에 토해낼 때도 15% 토해낸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아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계좌가 그거죠. 연금저축. 연금저축이 15%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사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아까 나왔던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종합과세에서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과세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세금 이렇게 떼고 땡 이렇게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복권에서 여기 2억 9,700 떼었잖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끝. 게임 오버. 약간 그런 생각해요. 저마이 떼빠사 처음부터 떼고 얼마 준다라고 차라리 광고를 하지. 그래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죠? 저는 복권을 안 사요. 강쌤은 계속 사요. 하는데 살 때 가끔씩 나한테 한 장 줘. 그때 내가 느껴. 복권의 행복이라는 걸. 월요일날 주잖아. 그럼 토요일까지 행복해. 토요일날 에이씨 왠지 떨려. 왠지 떨려. 왠지 그런 상상도 해. 만약에 내가 당첨되면 줘야 되나? 반 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다 받아보면 끝이지 뭐. 저한테 주면서 그래요. 반은 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발 딱. 기타 소득 중 뇌물 알선 배임 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을 제외한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거 하이라이트.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리과세가 기타 소득하고 우리 앞서서 배웠던 연금소득 1,200만 원. 그 두 개는 선택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미 우리가 외웠던 지식이죠. 자, 필요경비.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60%, 일부는 80%를 할 수가 있다. 자, 공원주인 지산에서 우리가 아직 하지 않는 게 공하고 주죠. 공하고 주. 공이 뭐냐면 요겁니다. 공익법인이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주무관청의 승인, 시청, 주로 사무를 관리하는 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청, 북구청 뭐 이런 청들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런 것들도 기타 소득이고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우리 자전거 대회 이런 거 있죠. 마라톤 대회 그리고 또 뭐지? 뭐 그런 데 나가면 상 받죠, 맞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0% 경비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어권이나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 이게 아까 전에 권이죠. 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거는 대여. 그 다음 일시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 문해 학소 등의 창작자가 받는 원, 고려 등에 대한 창작소득,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제, 요거는 설명 안 해드렸죠.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주택에 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집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당신 집은 재개발이 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 행동은 뭐예요? 1번 판다입니다. 판다. 그 권리를 판다. 2번 조합원이 된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설립이 된다면 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줘요. 아파트 당첨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되고 나서 파는 게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죠? 조합원이 되든 1번이든 2번이든 나는 거기서 떠나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면 그 떠날 때 내가 조합원이 됐다고 가정하고 떠난다면 그 떠난 자리에 집을 사겠어요? 전세로 들어가겠어요? 전세로 들어가겠지. 전세나 월세로. 그리고 2년 후에 지어진대. 그러면 2년 계약을 하겠죠. 돌아오려고 했더니 아직 안 지어진 거야. 그런 경우 허다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밖을 떠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택 입주가 지체되었다고 해요. 주택 입주가 지체가 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금이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 여기 공, 원, 여기가 원, 주, 여기가 주, 인, 지, 산, 알겠죠? 공원, 주, 인, 지, 산. 그 중에 빨간색, 프린세스, 공주죠, 공주. 겨울왕국에 나오는 공주. 겨울왕국 2 아직도 안 보신 분? 아직도 안 봤어요. 아직도 안 봤어요. 아직도 안 봤어요. 자, 4명 여기까지 다음에 보러 갑시다. 난 TV 나올 때까지 한번 견뎌보려고. 영화극장에 딱 갔는데 아무래도 겨울왕국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딸 둘이는 겨울왕국 보러 가 하고 저희는 그거 보러 갔어요. 주만지 그냥 뭐 볼만해요. 자, 산업권, 재산권 등의 권리는 1번, 2번이었고 얘는 1번만 해당되었죠. 그래서 양도 또는 대여고 얘는 대여만 된다.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 2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수입 시기는 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단은 수입 시기는 원래 인정 시리즈가 먼저 조금 정리하면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고 인정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다였죠. 인정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다. 근데 인정 기타 소득도 결산 확정일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지급받은 날. 산업재산권 등의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이것도 받은 날. 해약도 따지고 보면 받은 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받은 날. 그래서 기타 소득은 받은 날에 대한 말을 조금 변형해서 그냥 깔아놓고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크게 고민하지 말고 시험에 나오면 받은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대소인사. 크고 작은 일. 대소에는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 대소인사.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이 말이 소유권 이전이 없네.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소자만 없네요. 대부분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소인사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소인사.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아까 전에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이었죠. 맞죠? 복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합과세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더 이상 종합과세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돈을 주는 자는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요게 이제 퍼센트인데
복권은 3억 초과분은 30%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3땡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것이 시험에 잘 나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 알선은 나쁜 알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계약이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외수령한 거요. 요거는 15%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고 만약에 외우시고 싶다면 얘는 내가 받을 때 15%를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냥 개낸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어쨌든 20%보다는 적다. 일반적인 거는 몇 %라고요? 20%. 이게 외우는 게 이게 1번. 요게 1번. 여기 외우는 거 1번. 기타 소득의 일반적인 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복권도 시험에 잘 나요. 복권도. 3땡 보입니까? 3땡, 3땡, 3땡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톡 안 주나? 어디 있는지 답도 안 오고 한번 누가 뭐 관심을 좀 보여보세요. 어디에요? 이렇게. 공원 주인 지산, 아까 했던 숫자까지 이렇게 같이 외우면 좋겠죠. 숫자가 뭐냐 하면 요 위에 상단에 제가 적어놨죠. 1번은 대여, 2번은 양도. 1번은 대여, 2번은 양도. 그때 반장님 개석했을 때 우리 1교시 때 맞지? 반장님이 없음이 크게 느껴진다. 막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는 그렇게 했었는데 없으니까 허전함이 있네요. 앞자리에 딱 비워버리니까.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타 소득이 시험에 나온 유형은 아까 전에 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맞죠? 똑같고. 과세 최저한이 얼마라고요? 5만원. 무조건 분리과세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하나는 복권. 그 다음 원천징수 세율의 원칙은 20%. 복권은 3억 초과는 30%. 원천징수하지 않는 기타 소득. 뇌물 그리고 위약금 이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 1급 일반 준표 없네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느낌상 한번 풀어볼게요.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지금 비과세가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던 케이스거든요.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왠지 과세하지 않을 것 같고 상호법에 따라 받는 훈장 관련 분상 안 때릴 것 같죠? 국가유공자 보상 안 때릴 것 같죠? 정답은? 복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세되는 기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되는 소득은 사기치는 여자. 사기양이 필요경비 인정되는 소득. 그런데 원천징수 할 때 사업소득은 100만 원에서 바로 원천징수 해버리는데 기타 소득은 100만 원에서 바로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서 일부 돈을 빼고 그냥 60%나 80%를 인정해주고 남은 돈의 20%를 빼죠. 이해하시죠? 100만 원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천징수 할 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거죠. 처음부터 필요경비 인정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천징수 할 때 필요경비를 빼고 해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과세최저는 얼마죠? 5만 원입니다. 12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까 계약이 위약금 기타 소득 맞고요. 일시적인 알선 맞죠? 복권 맞죠? 정답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무시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는 양도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고용관계 없이, 일단 고용관계 없으니까 근로소득은 아니고요.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500만 원까지는 공원주인입니다. 인적 용역은 500만 원에서 몇 퍼센트 인정해주죠? 60% 인정해주니까 40%만 가도 되겠죠? 60%를 빼면 200만 원이 남습니다. 맞아요? 200만 원의 몇 퍼센트? 20%. 200만 원 20%니까 정답은? 내가 말을 잘못했죠? 다시. 답은 벌써 나오거든요. 기타 소득 금액을 묻는 거였네요. 원천 징수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0만 원에 몇 퍼센트? 20%, 60%를 빼면 300만 원을 빼죠. 얘가 뭐냐면 필요 경비고 여기에 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죠. 얘가 300만 원 이하가 되면 선택적 분리가 돼요. 정답, 기타 소득 금액을 물었잖아요. 정답은 필요 경비를 물었다면 300, 기타 소득 금액을 물었으니까 200, 원천 징수 금액을 물었다면 요거의 20%. 얘가 20%를 떼는데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맞죠?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원천 징수를 합니다. 13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저작자, 저작권, 저작자가 하는 것은 양도나 돼요. 전부 다 되는 형식이었고요. 복권 맞죠? 고용관계 없이 맞죠? 일시적인 인정 맞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죠? 내가 아까 양도나 대여가 키워드가 아니고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외의자. 아까 저작자, 실현자, 방송 제작자, 음반 제작자, 외의자. 거기에 키워드는 외의자. 양도나 대여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알겠죠? 양도나 대여가 키워드가 되는 거는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산업재산권.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 사실은 나오는 게 거의 다 양도 대여만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저작자, 저작권. 문의 창작자는 본인이고요. 근데 본인 또 지금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얘만 나온다 그랬어요. 저작자, 실현자, 외의자. 가수가 받으면 사업소득. 가수 외의자가 받으면 기타소득. 외의자. 아시겠죠? 요거는 본인이 받으면 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오케이.